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서울 종로구에 살고 계신 이미숙님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조용히 저려옵니다.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도 선명하게 되감기듯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제 절친이었던 그녀, 두 사람이 저를 속이며 만들어온 은밀한 관계는 제 삶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평생을 가족부터 생각하며 살아왔고 참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유치원생 딸을 키우며 워킹맘으로 버텼고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헌신적인 가장이었으며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 곁에는 늘 순자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사 왔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냈고 아이를 맡길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기에 의심이라는 감정은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알고 있다고 믿었고 마치 영혼을 공유하는 것처럼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문 하나로 저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불륜도 아니었고 술자리 몇 번이 일과 관련되어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곡되어 퍼진 소문이었지만 세상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위자료까지 주며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잘못은 없었지만 소문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했고 아이에게 미안했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지금은 회복 단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술집을 차리겠다고 했고 저는 불안했지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봉합된 관계였고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가게는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갔고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고맙기만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는 동안 순자 언니는 자연스럽게 가게에 드나들었고 단골들은 그 둘을 부부로 착각할 만큼 가까워 보였다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라고 아픈 사람이 괜히 생각이 많아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엄마와의 약속이 취소되자 오랜만에 쉬는 남편과 점심을 먹고 싶어 시장에 들렀습니다. 된장찌개라도 끓여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현관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파 한 단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걸 줍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구두 옆에 너무도 익숙한 여자 신발 한 켤레, 순자 언니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니라 등골이 먼저 서늘해졌고 사람은 정말 큰 충격 앞에서는 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너무도 편안하고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늦은 귀가, 이유 없는 외출, 다른 방에서 받던 전화, 병원에 다녀와도 묻지 않던 안부, 그리고 유난히 저를 걱정하는 척하던 언니의 말들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된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차린 이유도 프랜차이즈 교육을 다닌다는 핑계도 제가 가게에 묶여 있는 동안 둘이 마음껏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그들이 제 과거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불륜 누명을 쓰고 각서와 위자료까지 줬던 그 사건을 남편은 알고 있었고 그걸 증거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파탄난 결혼이었다는 말, 제가 먼저 외도했다는 프레임,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유책 배우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참고 살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선택들이 결국 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두 사람이 작당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쉽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헌신적인 가장이자 다정한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자 언니, 그녀는 저에게 둘도 없는 존재였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댔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듯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늦은 귀가, 설명 없는 외출, 그리고 저를 피하는 듯한 눈빛. 저는 마치 미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숨겨진 통화 기록,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그들의 은밀한 관계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을까요? 제 눈앞에서 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슬픔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했고, 저를 속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에 속아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우습게 여겼을지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약점, 제 불안함, 그리고 제 가장 깊은 곳의 상처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제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렸고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유대감은 결국 저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듯한 모습에 저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은 제 마음속 깊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그 기억은 제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속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속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어쩌면 제 안의 나약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때 조금 더 용감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달랐을까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자존심까지. 제 삶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고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의 분류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